제일 먼저 갚는 건 사채라고 표시를 했대요. 지인 건 안 갚아야겠네. 이렇게 돈을 카드사랑 그 다음에 지인이랑 사채랑 은행에 빌렸어요. 그럼 돈이 생기면 어디 거 제일 먼저 갚으실 것 같아요? 근데 이자가 높은 거부터 이자가 똑같으면. 이자가 똑같으면 신용에 영향을 주는 것부터 같겠죠. 은행이든 카드값이든. 아 그럼 은행에 빌린 거랑 카드값 중에 먼저 더 뭘 갚으실 것 같으세요? 딱 하나만 갚을 돈밖에 없어요. 카드는 리볼빙 뭐 이렇게 연기할 수 있잖아요. 조금씩 조금씩 갚아도. 그럼 은행? 예. 그러니까 신용 점수 깎이는 걸 먼저 갚아야겠네. 그럼 지인이 맨 마지막. 지인 건 안 갚아야겠네. 아니 이거를 인스타에서 누가 설문조사를 했어요. 그래서 네. 사람들이 뭘 제일 나중에 갚을 것 같냐는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갚는 건 사채라고 표시를 했대요. 근데 뭐 이유가 이자가 높아서도 있긴 한데 돈을 안 냈을 때 불이익이 폭풍이 너무 크니까 이제 그게 무서워서. 네,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저희한테 오는 고객은 대부분 다 그 후순위에 밀려서 돈을 못 받고 빌린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순서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던 거였어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, 대표님? 안 갚을 테니까 강제로 받게 뭐 하는 수밖에 없죠. 강제로 받게. 가압류를 해버리거나. 네. 아니,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지급명령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도 바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? 그렇죠. 보통은 가압류라는 거는 지급명령이랑 민사소송 전에 보통 하는 거죠. 근데 가압류는 꼭 다 되는 건 아니고 네.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이 없어질 위험이 있거나 재산이 없다. 그런 때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거고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 증명 먼저 보내야 되나요? 그런 사람인데 가압류는 뭐냐면 이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또 갔는데 곧 있으면 내가 돈을 갚아야 되네. 돈 빼돌려야지.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상대방한테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은 전달되지만 가압류는 전달 안 되고 그냥 압류를 해버리는 거예요. 근데 내용 증명하면 어떻게 돼요? 상대방이 보고 돈 빼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가압류는 보통 지급명령 민사소송 전에 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 가압류가 결정이 된 다음에 지급명령 민사소송 하시면 되죠. 나는 네. 못 받은 카드값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? 지급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기가 힘들다 그러면 떨겠죠. 이제 채권을 팔겠죠.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만약에 내가 은행에 갚아야 될 대출금과 카드값이 동일하게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나만 먼저 갚아야 된다고 하면 은행 대출금보다 카드값을 먼저 갚아라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. 카드값이 좀 더 잔인하게 독촉하는 경향이 있다고. 근데 결국엔 그 카드사도 저희가 신청하고 있는 지급명령의 순서를 밟아서 상대방한테 돈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점 때문에 법원 가보면 뭐 수십 개, 수백 개씩 지급명령 신청한 건들이 있어요.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? 강제로 돈을 징수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권리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. 그거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해가지고 확정되거나 승소해야 되는 거죠.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전달돼서 이의 신청을 안 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외외적으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인정을 해줘요. 주민등록 주소에 보냈는데도 우편물을 안 받는다 그러면 공시송달로 해가지고 지급명령 확정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죠.